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누군가는 원래 인간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어릴 때는 영안이 트여 있다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영안이 닫힌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상한 걸 보거나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유독 많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는 공포학과 학생분이 본인이 어렸을 때 겪은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살이 훌쩍 넘은 공포학과 학생입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의 섬뜩한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가족은 외가댁 사람들과 자주 여행을 다니곤 했습니다. 당시 제가 10살 정도가 되었는데 그날도 무더운 여름에 다 같이 강원도에 있는 한 펜션에 놀러가게 되었죠.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이 짐을 풀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셨고 걸리적거릴 수 있어서 저와 형에게는 밖에 나가서 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가보는 펜션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있나 둘러볼 요량으로 밖으로 나섰죠. 형들과 외삼촌이랑 같이 밖으로 나갔는데 펜션 옆에 도로가 있었고 오르막이었거든요. 그리고 도로 옆 가드레일 아래로 계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차가 쌩쌩 지나고 있으니 가드레일에 딱 붙어 내려가면서 계속 힐끔힐끔 계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곡 가운데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는 겁니다. 정중앙이 아니라 옆에서 삐져나온 둥그런 바위였고 그 위에 남자 2명 그리고 여자 1명이 놀고 있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어보지 못했고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전형적인 소심한 아이였죠. 근데 바위 위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같이 놀고 싶다는 욕구가 미친듯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빠르게 걷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바위만 쳐다보면서 뛰고 있었는데 당시 제가 했던 생각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저 사람들과 놀아야 돼. 너무 재밌어 보여. 같이 놀고 싶다. 그렇게 뛰다 보니 중간에 가드레일이 끊긴 곳을 발견했고 그 사이를 통과해 계곡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죠. 제가 뜬금없이 미친 사람처럼 뛰어가니 형이랑 삼촌이 놀라서 저를 따라왔나 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형이랑 삼촌이 다급하게 소리를 치는 걸 들어도 저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죠. 그러다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형과 삼촌에게 대체 왜 그러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 위를 보니 이럴 수가. 3초 전만 해도 있었던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남자들과 여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걸 보고는 놀라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죠. 제가 시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거리에 있는 사람을 잘못 봤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바위를 다시 보니 그 위에 아까는 보지 못했던 하얀 천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대로 몸이 굳어서는 얼음처럼 한기를 느끼던 도중 제 바로 앞에 있는 표지판을 보게 되었죠. 거칠고 투박한 나무 표지판이었는데 빨간색 라커로 주의, 계곡의 물살이 빨라 인명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 옆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글귀도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뛰어오는 도중에 그 표지판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제 바로 앞에 있더군요. 울먹거리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가 형과 삼촌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였어도 귀신이 뭔지는 알았지만 물귀신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그냥 제가 정신이 이상했나 보다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꼭 물귀신 같더군요. 결과적으로 보면 형과 삼촌이 제 생명의 은인이지만 만약 저를 말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보통 귀신에게 홀린다는 표현이 학생분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귀신에게 홀리면 자신의 의지가 꺾이게 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죠. 하얀 천을 사람으로 보고 물살이 급한 계곡에 뛰어들어갈 생각이 미친듯이 드는 건 분명 그 물귀신들의 소행이 맞을 겁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는 곳에는 항상 익사사고 잦은 지점이라는 표지판이나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매년 같은 장소에서 빠져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아닐 텐데도 말이죠. 우리 공포학과 학생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옛부터
물귀신은 자신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워야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그 말이 절대 억측이 아니라는 게 새삼 느껴지네요. 제가 아는 분께 직접 들었던 실화입니다. 그분이 여자였는데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귀신 이야기인데요.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라서 술이 다 깨더군요. 그분이 서울 양재동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10층이 넘고 꽤 큰 건물에 있습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산이 있는 건물 2층을 빌려서 사무실이 있었는데 평소에도 직원들이 이상한 경험을 한다거나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대요. 심지어 그 건물을 지은 곳이 원래는 묘지가 있던 곳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워낙 건물 자체에 음기가 가득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만 돌았죠. 당연하게도 주말에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 회사가 특이하게도 주말 당직이 있었답니다. 남자든 여자든 돌아가며 매 주말마다 당직을 세웠는데 그날은 그분이 혼자서 빈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 했죠. 홀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5시쯤이 되니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핸드백을 통째로 들고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매일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사무실 복도가 조용하니 뭔가 이상했는데 그때가 하필 겨울이라 5시만 돼도 어두컴컴해져서는 괜히 겁이 나더랍니다. 나가서 보니 옆 사무실에 남자 직원 1명을 빼고는 텅텅 비어있더래요. 일단 배가 아프니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3칸이 모두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는 핸드백을 문 위에 걸어두고 가운데 칸에 앉아 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심해서 휴대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화장실 문 밑으로 하얀 손 하나가 쑥 들어오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밀려났는데 가만 보니 평범해 보이는 여자 손이 바닥을 훑으면서 뭔가를 찾고 있더래요. 순간 당황했지만 처음 몇 초간은 누가 뭔가를 떨어뜨려서 주우려고 하나보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있어요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죠.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는 전혀 안 들렸거든요. 게다가 아무 말 없이 점점 그 손이 안쪽으로 더 들어오고 있었는데 팔꿈치까지 그냥 맨팔이더래요. 그날이 한겨울이었는데 누가 그 날씨에 반팔을 입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팔꿈치의 각도가 이상했답니다. 보통 사람이 꿇어 앉아서 손을 화장실 문 아래로 들이밀면 손목이 좀 꺾여서 팔이 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손이 마치 바닥에 누워서 손을 집어넣은 것처럼 팔뚝이 그대로 바닥에 붙어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각도로 팔이 양옆으로 휘젓는 게 아니라 앞뒤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더래요. 진짜 누군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팔을 넣은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을 양쪽 벽에 올려붙이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옆에서 손 하나가 더 들어오더랍니다. 손 크기나 모양은 비슷했지만 아까 들어온 손과는 똑같이 왼손이었죠. 양옆으로 두 손이 더듬거리고 있다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팔 같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변기 옆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같은 1분 정도가 지나고 비명 소리를 들었는지 옆 사무실에 있는 남자가 무슨 일이냐며 헐레벌떡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닥에 있던 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싹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걸려있던 핸드백이 떨어졌는데 하도 소리를 질러대서 목은 완전히 나가버렸죠. 화장실 문을 열고 남자를 봤는데 그 순간 그대로 오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날 사건이 회사 전체에 퍼지면서 건물 전체가 떠들썩했고 그분은 다시는 그 화장실에 가지도 못했죠. 심지어 그보다 한층 아래에 있는 화장실에 다니고 볼일을 볼 때는 언제나 발을 바닥에서 띄워놓는 버릇이 생겼고요. 아직도 그 손을 잊을 수 없다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손이 대체 뭐였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데다가 전혀 그 원인도 알 수가 없었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대체 뭐하는 귀신이었는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다만 조금 이상한 건 화장실 문 위에 걸어두었던 핸드백이 떨어졌다는 건데 그럼 누군가 위에서 핸드백을 건드렸다는 거고 화장실 안을 쳐다보고 있었겠죠. 다행히도 이분이 손을 보느라 아래만 쳐다보고 있었겠지만 만약 위를 봤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인간이 가장 약할 때는 아플 때도 힘이 없을 때도 아닌 똥 싸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무슨 귀신인지는 몰라도 악귀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공포학과 재밌게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고 기가 약해서 헛것을 자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고 어린 나이에도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보고는 했죠. 한 번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을 때 마당에 셰퍼드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 개가 원래 할아버지 댁에서 키우던 개였는데 오랜만에 봤지만 어디인가 엄청 아파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한테 개가 너무 아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지만 알고 보니 그 개가 죽은 지 꽤 지났더군요. 나중에 엄마가 그때 진짜 소름 돋았다며 어떻게 죽은 개를 봤냐고 하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귀신이 있거나 터의 기운이 좋지 않으면 딱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뭐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싸한 느낌이 들고 심하게는 순간적으로 몸에 소름이 쫙 돋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당시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타지에서 온 친구들은 대부분 자취를 했거든요. 그날은 친구 한 놈이 집을 구하고 있다며 같이 보러 다니자고 말했습니다. 귀찮았지만 밥을 사준다는 말에 혹해서 같이 집을 보러 가게 되었죠. 그 친구가 보고 있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한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강한 한기가 들었는데 그런 적은 살면서 처음이었죠. 집은 일반적인 원룸의 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쪽 모서리에 주방이, 맞은편에는 화장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은 몰라도 그 주방 쪽으로 가니까 턱 밑까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그 집을 엄청 마음에 들어해서 뭐 별거 아니겠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집들이를 하려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룸메랑 같이 살고 있어서 저까지 총 4명이 집에서 놀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모두 취해서 그 자리에 뻗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잠에 들었죠. 보통 술에 취해 잠을 자면 꿈을 안 꾸기 마련인데 그날은 바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제가 친구 집에 있었는데 주방 쪽에서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와서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죠. 부엌 바닥에 피칠가불한 여자가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었고 그 모습을 맨정신에 보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빙글빙글 기어다니고 있더군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다들 일어났을 때 제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친구 한 놈이 똑같이 그 여자가 나오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엌에서 기어다니던 그 모습까지 똑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집에 사는 당사자 2명은 꾸지 않았죠. 같은 꿈을 동시에 2명이 꿨다는 말에 다들 놀라긴 했지만 그냥 안주거리 삼아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이날 이후로 거기 사는 친구와 룸메가 하루가 멀다고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같은 가위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같았던 것은 여자 형체가 주방 바닥에서 기어나와서 온 집을 기어다니며 헤집었다는 거였죠.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 이야기를 하다가 둘 다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그동안 똑같은 경험을 둘 다 하고 있었으니 놀랄만 했겠죠. 그날로 바로 방을 내놓고 새로운 집을 알아봤는데 그제서야 저도 처음 그 집에서 느꼈던 걸 이야기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더니 막상 새로운 집을 보러 가는 날에 저더러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말하더군요. 이사할 집에서는 특이한 걸 느끼지 못해서 결국 그 집으로 이사가게 됐는데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이 소문이 퍼져서 다들 이사할 때면 저를 부르게 되는 사건이었죠.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면 계속 이야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육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안 좋은 기운을 몸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꼭 무당이나 종교에 귀의한 사람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주어지는 능력 아닌 능력이죠.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 모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강원도 춘천 사람인데 20살에 대전으로 대학을 오고 쭉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21살 때 제가 춘천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귀신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겁이 없거나 기가 세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귀신이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포를 좋아하기 때문에 담력 체험이니 공포 체험이니 하면서 충일여고도 가보고 폐교, 폐가를 가리지 않고 다니곤 했습니다.
고향에 가서 친구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친구 한 놈이 자기가 얼마 전에 춘천에 있는 공 땡땡 근처에 폐가를 하나 찾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간 날부터 진심으로 귀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몇 년간 공포물을 닥치는 대로 접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폐가란 폐가는 다 돌아다녀봤지만 단 한 번도 무섭다는 생각은 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뭐라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그냥 마당에 들어설 뿐이었지만 소름이 돋는 겁니다. 여기에 새벽에 갔기 때문에 괜히 추워서 그런 건가 넘어갔지만 마당 뒤쪽 저 안쪽을 보니 뭔 봉우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봉우리가 아니라 무덤 2개가 있더군요. 친구들도 그걸 보고는 지릴 것 같다고 난리법석이었는데 미리 가져온 후레쉬를 켜고 그 무덤 쪽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무덤 앞에 웬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친구가 이 집에 사람 살고 있는지 몰랐나 보다 싶어서 큰일 난 줄 알았죠. 가택 침입이다 뭐다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일단 그분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면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 사람이 무덤 앞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죠. 쪼그려 앉아서 맨손으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지만 이내 온몸에 털이란 털이 다 곤두서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점점 이 사람이 이 집 주인이 아니고 애초에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같이 간 3사람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서 가만히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무덤을 박박 파내는 걸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무덤에서 뭔가를 주워서 입에 넣고 또다시 파다가 뭘 주워서 입에 넣더군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과연 공포학과 학생들이 믿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서 있으니 이내 그 사람이 뒤를 돌아서 저희를 쳐다봤는데 얼굴의 절반은 일반적인 살색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온통 검붉은색이었습니다. 뭔가 튀었다는 느낌으로 얼굴에 점 같은 게 있었죠. 그 사람은 저희를 보고는 스르륵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친구 한 놈이 쌍욕을 하면서 도망갔고 저도 후레쉬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날 사건 이후로 이 세상에는 정말로 귀신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무덤이 있었고 꼭두새벽에 무덤을 파서 먹고 있는 건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지만 저의 짧은 인생 중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절대로 흉가나 폐가는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뭔가 꺼림칙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 무덤을 파먹던 게 귀신이 아니라 진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 뭘 파먹고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만약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뭘 뜻하는 건지는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흉가체험 가서 저런 광경을 보면 무서운 건 매 한 가지일 겁니다. 2003년 10월 17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상가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상가 지하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던 여주인 오씨가 건물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죠. 오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건 오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아침 8시경에 언니가 전화를 해서 오후 2시쯤에 가게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미용실로 향합니다. 동생이 1시 30분경 가게로 왔는데 이발소에 들어가니 언니가 목에서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언니의 시신을 보고 놀란 동생은 울면서 가게 밖으로 나와 1층에 있는 가게 사람들에게 부탁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계양경찰서 형사들이 사건 현장을 조사했는데 이발소를 뒤진 흔적도 없었고 사라진 돈도 없었죠. 이로 인해서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은 아니라고 추정했지만 가게의 물건도 어질러지지 않았고 폭행이나 저항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어떠한 흔적도 없었죠. 신발 자국, 지문 등 사건의 실마리가 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인은 목에 예리한 흉기로 찔려 발생한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는데 칼에 찔렸다면 죽어가는 과정에서 피가 이리저리 뿜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체 주변에는 그만한 혈흔이 없었고 범위 또한 굉장히 좁았습니다. 부검 결과 오씨의 사망 추정 시각은 16일 밤부터 17일 오전 사이로 나타났고 이후 추가 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사건의 실마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예리한 흉기에 찔려 살해된 만큼 전문 살해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반항의 흔적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뒤에 있던 누군가가 여주인의 양팔을 강제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범인이 앞쪽에서 예리한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야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적인 청부살인범들의 소행으로 추측을 했는데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발소를 자주 드나들었던 단골, 4층 인력사무소의 건설인부, 동종 전과자, 오씨와 별거 중이었던 남편과 신고한 여동생 등 20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놨습니다. 대대적으로 탐문 수사까지 벌였지만 이들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청부살인의 흔적도 없었죠.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나오지 못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살해된 뒤부터 계속 이 상가의 지하가 비어있게 되었는데요. 살인사건이 난 곳이라 안 팔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잘 나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자꾸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살인사건 이후 이 건물에서 여자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곳에 호프집이 새롭게 들어왔고 2달도 못 버티고 가게를 접었는데 심지어 가게가 엄청 잘 됐거든요. 그래서 서빙하는 직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대부분의 알바들이 일주일을 못 버텼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밤에 호프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꼭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가게 이곳저곳을 뒤져보면 손님 중에 우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창고나 화장실에도 사람이 없는 거죠.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호프집에서 잠을 자는 직원들도 많았는데 밤새 가위에 눌리는 일도 많았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자고 있으면 계속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점점 가까워지다 멀어지다가를 반복한다는 거죠. 마치 나 여기 있으니까 알아달라는 식으로 울음소리가 귀 바로 옆까지 왔다가 멀어진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기에 결국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들어온 점포도 그 다음에 들어온 가게도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결국 상가 주인이 제사를 지냈는데 여전히 건물 전체에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아서 치성을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변한 건 없었고 이 때문에 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상가 이름을 바꾸기도 했지만 더 이상의 입주자는 없었죠. 결국 현재까지도 상가 지하는 폐쇄되었고 그 누구도 입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직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을까 싶네요. 상가 주인분의 고통도 이해는 가지만 자신의 죽음을 밝히고 싶은 원혼도 그러합니다. 단지 괴담으로 퍼졌던 내용이긴 하지만은 대개 귀신 나오는 곳이라고 하면 대부분 저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살아생전 억울했던 일을 놓지 못하는 귀신들이 많다고 하죠. 때는 2007년 여름, 대학에서 농촌 활동을 하고자 동아리 사람들과 강원도 인제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마을은 강원도답게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이었죠. 우리 학교에 농아를 신청하셨던 이장님 댁에 들러서 인사를 드리고 그 마을의 일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울타리도 세우고 지붕 수리도 도와드리고 수로도 정리하는 등 우리를 알차게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부탁을 모조리 해치우고 첫째 날 저녁이 되었죠. 당시 농아에 왔던 사람들이 총 14명이었는데 이장님이 동네 한편에 있는 꽤 커다란 양옥집을 내어주셨습니다. 원래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건물을 세우게 되면서 방치된 건물이었죠. 보기엔 멀쩡해 보였고 수도나 전기도 잘 들어오는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미리 챙겨온 삼겹살과 술을 꺼내 다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웬 할머니께서 오셔서는 저희 먹으라고 고추, 마늘, 상추, 쌈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쳐다보다가 유난히 선배 하나, 동기 하나, 그리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잠자리를 정하거든 이 3명은 출입구 근처인 거실에 재워. 그리고 저에게는 다른 말도 하셨습니다. 청년이 제일 크고 튼튼해 보이는구만. 자네만 있으면 무탈할 게야. 거실에서 잘 주무시게. 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 칭찬해 주시는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는 야채에다 고기를 싸서 맛있게 먹었죠. 밤 늦게까지 놀다가 슬슬 지쳐서 자려고 하는데 저는 아까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거실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그냥 방에 들어가 자겠다고 했고 더위에 약한 여학생 하나는 거실 소파에서
남자 후배 2명은 저랑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자는 내내 정말 편하고 시원하게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소파에서 자던 여자애는 어느새 방으로 들어가 있었고 남자 후배들은 덜덜 떨면서 자고 있더군요. 다들 일어나서 하는 말이 거실 너무 춥지 않았냐고 추워서 죽을 뻔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그거야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3명 빼고는 다들 추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다같이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고 2번째 날 저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날과는 다른 여학생 하나와 남자 2명이 겨울 이불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역시나 잠을 잘 잤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나머지 3명은 눈이 퀭해서는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꾸벅꾸벅 졸더군요. 제가 밤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 밤새도록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누군가 계속 집 주위에서 저벅저벅 걸어다녔고 방문을 계속 두들기더래요.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무서워서 날밤을 꼴딱 새웠다는 거죠. 게다가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대체 너는 어떻게 그리 잘 자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렇게 3번째 날 저녁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술을 마시고 놀았는데 잠자리 들려고 하니 첫째 날 오셨던 할머니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르는 저희를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시면서 말씀하셨죠. 이미 다 들어섰구만. 그래도 제일 위험한 놈은 못 들어왔어. 그러시더니 저를 보시면서 너는 계속 거실에서 잤나 보네 라고 물으셨습니다. 거실이 너무 시원해서 오늘도 거실에서 잘 거라고 말씀드리니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청년이 있어서 괜찮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선배와 동기 그리고 제가 거실에서 잤고 동아리 장인 여선배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방 안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크게 들려서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여자애가 이 방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집 주위에도 너무 많고 거실에도 많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악몽을 꿨는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누워서 이불을 덮어쓰고는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이제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잠을 안 자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가위에 눌리니 겁에 질려서는 다들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애들이 하나같이 말한 게 시뻘건 눈의 여자가 집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밤을 샜다는 거죠. 남자애들은 어떻게든 밤을 새우겠다고 밤새도록 카드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카드가 사라지고 뜬금없이 이불 밑에서 카드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 할머니께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가장 위험한 놈은 안 들어와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아침을 만들어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강원도는 워낙 땅의 기운이 세서 귀신이 많은데 외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귀신들이 몰려왔다고 하시더군요. 그중 강력해 보이는 악귀 하나가 같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첫째 날에 여기로 오셨던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 커다란 벽이 3개가 보였는데 그게 저를 포함한 3명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거실에 있으면 귀신들이 못 들어오니 꼭 거실에서 자라고 했던 건데 저만 잤으니 귀신들이 집에 따라 들어왔던 거였죠. 솔직히 저는 지금도 할머니의 그 말씀 자체가 그리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신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3명을 제외한 11명이 단체로 미쳐서 똑같은 귀신 꿈을 꾼 게 아니라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 14명이 농화를 갖고 그곳에서 11명이 며칠 동안 귀신에 시달렸다고 하면 분명 이상한 게 있다는 거겠죠. 할머니께서 귀신을 보시는 것 같은데 제보자분은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문을 두들기고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건 뭔가 꺼림칙하네요. 들어가고는 싶은데 들어갈 수 없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겼던 거겠죠. 참 신기하게도 보통 귀신 이야기하면은 강원도가 많기는 합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괜히 오싹해지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